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엔체 프로젝트 정말 이 실행이 답이라는 그 말을 실감나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실 바로 그 유명한 그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거는 또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인드 내비게이터 여성의 대표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흔게임 아카데미 마인드 내비게이터 여성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깜짝 놀랄 또 하나의 팁을 주신다고 해서 저도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노랩과 함께 진행이 될 건데요. 특별히 프로 엔체러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여기 위에 붙여봤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프로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보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강의하시는 그 어떤 부동산 관련된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수강생님들의 아웃풋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부심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대단한 선생님을 내가 홍보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다. 그래서, 솔직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솔직히 그렇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게 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물건을 제일 많이 아시고 데이터도 제일 많이 알고 모든 정보가 이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고 전국에 5천 명 이상의 모든 공인중개 선생님들을 한 손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 예,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시잖아요. 국내 주식 지금 난리 났잖아요. 주식 단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런데 부동산은 단타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게 대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엔체를 보유하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님께서 계시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의 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박지현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목소리 잘 들리죠?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잠시만요. 저 목소리 크기 괜찮나요? 소리 조금만 올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어, 지금 이제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와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오늘 서울 빌라 투자 강의를 하게 된 실행임단입니다. 저는 실행경제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빌라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또 현재는 동대구역에 공유 오피스 창업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부동산 종목을 특별히 가리지 않고 가성비 좋은 투자금이 적은 그런 곳들을 찾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 빌라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구에 아주 소액으로 분양권을 매수하기도 했고 22년도부터 빌라 투자 방정식 책의 저자이신 한성수 대표님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빌라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빌라 매매로 수익화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무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다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에 와주신 분들한테 제가 서울의 초기 재개발 리스트와 빌라 투자에 도움되는 사이트, 전자책 이런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울 빌라는요, 생각보다 저렴한 곳들이 있어서 투자금이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영역이 빌라 투자이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고 인기가 덜한 빌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 빌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장 임장을 가능하다면 많이 가면 좋지만 매번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손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에 사신다 해도 공부만 하시면 서울 빌라를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들 갖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도 갖고 싶어 하는 이 서울은 무조건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서울 내에 정비사업지에 빌라를 사서 서울에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을 꿈꿀 수가 있고요. 이런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새 아파트 가격들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새 아파트는 지금 못 사지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빌라는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요. 시드머니가 적지만 투자해놓고 시간이 오르는 곳을 사거나 또는 사면서부터 수익이 나는 곳을 살 수도 있고요. 현재 서울 빌라 시장은 양면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개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정비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되어서 관리 처분 인가 이상 난 곳들의 시세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해서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정비 사업이 확정적인 곳들에 몰리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초기 선정지 재개발지나 추진지이거나 비개발지의 빌라 시세는 가격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유는 1년 반 전에 터진 대규모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빌라의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150%에서 126%로 낮추어서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 가격도 많이 눌려진 상태이고요.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 사기랑 별개로 그 와중에 또 한쪽에서는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21년도, 22년도부터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많은 정비구역들이 선정이 되었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2년도에 당시에 서울 빌라 투자를 시작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아기를 맡기고 서울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문 닫은 부동산에 가서 소장님을 어렵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첫 빌라를 사던 때도 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저는 처음에는 서울 소장님들이 깍쟁이라서 저랑 대화는 잘 해줄까? 상대는 해줄까? 이렇게 소심한 마음을 가진 채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서울에 저장된 서울 부동산 소장님이 1000개는 넘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살면서 항상 위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아기도 태어났었고 좀 많은 돈을 벌어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위탁 판매도 해보고 구매 대행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인데 돈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적고, 그래서 찾은 게 이 빌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의 간절함, 노력, 실행력, 운,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간절함이 성공의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네. 기회는 늘 주변에 있는데요.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더 자주 온다고 합니다. 당장 나는 부동산 투자나 서울 빌라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아파트보다 적은 서울 빌라를 매매해서 매매 차익을 얻고
또 더 좋은 건 서울에 입주권을 갖기 위한 방법과 기회가 이렇게 있구나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무료 특강이 끝난 다음에도 서울 빌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도 하셔서 수익들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투자 인생은 정말로 빌라 투자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얘기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이전에도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요. 빌라 투자를 22년도에 알게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서울을 공부해야 됨을 그때서야 알았고요. 저는 그 이전에는 서울이 좋은 건 알았지만 내가 서울까지 부동산을 사야겠다거나 살 수 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을 먹지 못했고요. 지방에서 그냥 분양권 투자하면 되고, 갭 투자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서울은 그냥 넘사벽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요즘 빌라 투자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금 같은 시기에 사는 것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같이 이런 잔잔한 빌라 시장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빌라 투자를 하면서 어떤 마음의 안정 같은 걸 찾은 게 뭐냐면, 이 빌라는 크게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아파트 투자보다는 덜 조급해지고 좀 느긋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만 알고 내가 싸다는 판단만 할 수 있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수익률을 따져도 우리가 빌라 투자만 한 게 없고 소액 투자로는 서울 빌라 투자가 리스크가 가장 없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빌라를 투자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역세권이면 굉장히 더 좋고요.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직주 근접이 되는 빌라면 또 좋고요. 아파트 시세와 갭 차이가 많이 나는 빌라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낙후한 지역들. 나 혼자 산다의 김대호 아나운서 집이 얼마 전에 신속종합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서대문구 홍제동이에요. 이런 게 빌라 투자의 기본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빌라를 적정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요. 빌라를 저렴하게 사는 것은 경매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냥 나와 있는 일반 매물을 급매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신축 평당 시세가 지금 5천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신축 아파트는 정말 신흥부자라고 하는 코인으로 대박이 났거나 MZ들이 하는 어떤 사업이 대박이 난 것 아닌 이상 현재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저 같은 30대가 산다면 부모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힘든 시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청약을 해서 당첨되시거나 재개발을 사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인데요. 매매를 한 번에 바로 하면 좋겠지만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서울 청약은 되기가 어렵고 저같이 지방에 살고 있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서울 빌라를 사서 재개발 구역에 입주권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울 저층 주거지 동네들에 가보면요. 오래된 빌라들, 멀지 않은 곳에 높은 건물들이 보이면서 완전히 대비되는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 곳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종로구, 중구, 강서구, 용산구, 송파구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이런 곳들이 서울 내에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의 핵심 지도인데요. 저는 집에 서울 지도를 동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큰 지도를 집에 붙여두고 처음에 서울을 익혀 나갔어요. 이 이미지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지도이고요. 이렇게 표시된 곳들이 서울 내의 거점 핵심지라는 곳들이고요. 저는 이렇게 집에 지도를 복도에 붙이고 자주 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뒀어요. 도심권, 서남권, 서부권, 동남권, 동부권 또는 한강에 인접해 있으면 한강권이고 강남에 인접해 있으면 강남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서울 지역에 우리가 투자할 때 꼼꼼하게 봐야 될 2030 서울생활권 계획과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개발이 될 곳들을 찾아야 되고, 이 지역들의 개발이 되고 좀 더 좋아질 지역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중간 계획을 뜻하고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서울 도시는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개발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20년 단위의 마스터 플랜이고 법정 계획 자료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오래전부터 서울시 주체로 자료를 배포해 오고 있고요.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울 생활권 계획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는 서울에 강서구에 17채, 노원구에 4채, 종로구에 3채, 강북구에 1채, 중구에 1채, 총 26채를 매매를 했고, 여기서 20여 채는 단기로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라는 개인과 법인 2개를 운영하면서 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비 사업은 크게 보면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이렇게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재개발 트렌드인 신속통합과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도시 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이라고 하거든요. 특정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정당한 명분을 부여하는 것을 정합성이라고 하는데 서울 도시기본계획 문서들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통합은 21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약 70에서 80여 곳 되고요. 민간이 기존에 추진하던 재개발 구역들을 공공이 나라에서 도와서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신속하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에 불이 떨어지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들고 나온 사업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단계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모아타운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6년까지 100개소 모아타운 사업지를 지정하겠다고 22년도에 발표를 했고, 현재 9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추가 선정은 더 이상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모아타운이 22년도에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성공 사례, 즉 완공된 곳이 없기 때문에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 외에 모아타운이 가진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안 좋은 것들만 보지 않아도 되고요. 재개발 투자라는 건 끝까지 가져가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적절한 수익을 내면 그것 또한 괜찮은 투자이고 우리가 그것도 좋은 거라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모아타운은 서울 내에서 신축 주택,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서 원래 재개발을 하려면 전부 다 노후화가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이 안 되었는데 신축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파란색이 짙으면 신축이고 빨간색이 짙으면 구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은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낯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혜택을 추가해서 특례로 만든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재개발보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 중랑구 면목동인데요. 면목동에서도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지금 모아타운에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면목동도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모아타운 번동 1호예요. 여기 모아타운 1호 사업지 번동인데 여기는 현재 이주 철거를 진행했고요. 26년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모아타운은 이렇게 노후화되고 불편한 동네들을 쾌적하게 바꾸자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모아타운 사업 절차를 보면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절차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략해줬기 때문에 사업 단계 절차를 많이 줄여줘서 동의율이 잘 나와서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지라면 이렇게 하락장에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초기 재개발일수록 수익은 크지만 안정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초기 재개발일 때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면 개발 여부를 떠나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서울 내에 있는 빌라만 얘기하는 거고요. 안정성이 낮다고 해서 초기 재개발은 보지도 말고 관리처분인가 이상 난 매물만 보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완전 초기 단계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어떤 기회이고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이 너무 큰 거는 맞기 때문에 걱정만 하고 사업이 안 된다, 어렵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마다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가격도 따져봐야 되고요. 저렴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원가 이하로 사는 건데, 원가 이하로 사는데 그것도 걱정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성향 차이가 있어서 나는 비싸게 사더라도 안정적인 단계에 있는 것만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단계에 있는 물건들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샀던 빌라들 중에 매도를 한 매물도 있고, 장기로 가져가기 위해 들고 있는 매물도 있는데, 제 사례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빌라 투자를 했던 집이고요. 이렇게 재개발 이슈가 있던 곳이었어요. 평범한 30년 이상 된 빨간 벽돌집 빌라였고요. 실평수가 13평 정도 되는 빌라였고, 전용 면적 기준 평당 1,300만 원에 매수를 해서 전세를 놓고 제가 평당 2,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빌라를 처음 제가 사고 느낀 건 서울에 임대차 수요가 정말로 생각 이상으로 많구나. 이 전월세 놓는 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걸 몸소 느꼈고요. 당시에 이때 매매 상황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찾았고, 집 보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고 단기 매매할 법인을 설립하고 계약서 쓰러 간 날 소장님께서 인테리어 사장님, 전세 세입자분까지 구해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 집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저의 전략이 재개발 추진 구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판다 또는 계속 가지고 간다 전략이 있었는데 저는 단기 매매로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매수하신 분은 강남 4구에 사시는 사모님이셨어요. 이분은 이 빌라를 매수하시면서 부동산 소장님에게 그 매수 컨설팅비를 500만 원이나 지급을 하고 사셨거든요. 본인이 이제 물건을 찾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장님만 믿고 이 물건이 좋다고 브리핑 받으시고 바로 사셨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싸게 사기 위해서 저희가 물건을 찾아야 되고요.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수리를 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이런 작은 옵션들을 넣고 총 수리 비용은 500만 원을 들었고요. 빌라 수리는 대부분 이 빌라라는 상품은 투자로 매수하시고 사셔서 임대를 대부분 주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데 이 임대료에 대한 보증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많이 잘한다고 해서 전세가를 무작정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완전히 고급화하거나 인테리어에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 보기에 이쁘고 깔끔하게 가성비 위주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구역은 이렇게 재개발 이슈가 불던 상황이라서 모아타운 초기 사업이라서 투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구역이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더 정보를 얻고 싶어서 추진위도 지원을 해봤고요. 실제로 추진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위의 사례의 빌라는 강서구인데요. 강서구의 도시 계획을 보면 1강역 중심, 5개 지구 중심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곡 지구 중심이 있는데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하곡 지구 중심 전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층 주거지 일대를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곡역 일대에는 모아타운 선정지들이 대거 선정이 되었고요. 무려 하곡동에서만 지금 모아타운 선정지가 7곳이 선정이 되었고, 이 모아타운뿐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 공공복합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로 당연히 지금 이미지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문제는 집주인이랑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이 더 해결이 된다면 정비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강서구청 차원에서도 재개발 쪽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시 기본 계획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비개발지의 빌라이거든요. 여기는 전략이 급매로 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판다 전략이에요. 여기는 급매이고 항상 수요가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판다 전략으로 26일 만에 매매를 하고 단기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 지역을 보면 우리가 입지의 5요소를 보면 학군, 교통, 상권, 일자리, 자연환경이 있는데요. 강서구 내에서 좋은 학교들로 주변으로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지하철 5호선이 있고 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라서 교통도 좋은 편이고 또 위쪽으로는 마곡이 인접해 있어서 생활 상권도 좋은 편이고요. 현재도 마곡에는 일자리가 많고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 마곡이거든요. 마곡은 지금 대형 상권과 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쪽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빌라촌으로도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일자리가 되고 있는 직주 근접이 되는 이대 서울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서울식물원 공원이라고 공원도 있어서 자연환경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보면, 어, 이렇게 엑셀에 적어주는데, 대지 지분, 공동주택 가격, 대지 평당가, 개별 공시지가 등을 넣어주고요. 하우스 머치라고 해서 각 세대마다 하우스 머치라고 해서 각 세대마다 빌라의 추정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하우스 머치는 AI 기반으로 해서 해당 빌라의 기초 분석을 하고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취합해서 추정 시세를 알려주고 있는데 꽤 잘 맞아서 이거가 빌라를 사기 전에 하우스 머치 시세를 꼭 확인을 해주고요. 또 빌라시세닷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빌라가 어디 있는지, 위치인 어딘지, 여기도 똑같이 추정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현재 빌라시세닷컴은 잠깐 사이트가 정지되어서 하우스 머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서울 부동산 정보 강장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이 엑셀에 넣은 항목들을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서 이 빌라에 집원을 넣으면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대지 지분, 건물 용도, 토지 용도, 실거래가, 위치, 형태 다 나오고 있어서 집원을 넣으면 우리가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이 빌라는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해서 제가 7,500만 원에 샀는데 전세를 9,300만 원에 놓으면서 빌라를 사고 돈이 남았고 그리고 다시 단기 매도를 한 빌라인데요. 이 빌라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또 찾았고 금매로 가격이 나왔는데 연락을 하니까 203호, 204호 두 채를 한 번에 살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서 둘 다 7,500만 원에 사서 한 채는 9,500에 팔고 한 채는 1억에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평범한 원룸 집이었는데 수리는 문틀, 페인트, 싱크대, 신발장 시트지 붙이는 기본적인 수리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였고요. 이렇게 세입자분이 입주하시고 나니까 집이 한결 더 깨끗해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 집도 단기 매매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었어요. 태릉 입구역, 그리고 하랑대 입구역이라고 해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대학교도 많이 있고,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었어요.
제가 산 빌라 위쪽으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변으로는 빌라촌들이 밀집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신혼희망타운을 잘 배치한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산 빌라예요. 작년에 산 빌라인데 여기는 아직 어, 여기는 이제 작년에 샀는데 모아타운이 선정되어서 제가 여기 주변의 아파트랑 이 빌라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 빌라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현재 뭐 힐스테이트 9년차도 14억대, 아이파크 17년차 14억대, 뭐 힐스테이트 20년차도 14억대. 지금은 조금 더 올랐거든요. 위에 아파트들을 갭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 평균 금액이 6억에서 7억 정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6억에서 7억 정도 넣고 지금 갭 투자를 한다고 해서 2년 뒤에 우리가 수익이 얼마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익 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또 신축이 신축만 오르는 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지금 구축들은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또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제가 산 빌라 근처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요. 제가 산 빌라는 저는 1억 5천만 원에 사서 지금 감정평가를 2억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빌라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을 8억 정도 내고 10억짜리 조합원 분양권 입주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10억 정도 주고 입주권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일반 분양가는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28년도에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28년도 입주 시 예상가는 15억 이상이고 그래서 저는 실투금 2천만 원으로 이 빌라를 사뒀는데 투자금으로 따졌을 때 2천만 원을 투자할 것인가 6억에서 7억 정도 주고 이 아파트를 투자할 것인가 그런 수익률적인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조합 설립 전에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이라고 해서 내가 이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네 빌라의 간평가는 2억이다. 그리고 네가 추가 분담금을 34평 아파트를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을 8억 내라. 이런 자료들이 미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이 빌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실 때는 집이 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조금 어수선한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여자 학생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깔끔해진 모습으로 이 수리 하나도 안 한 집이거든요. 이렇게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집이 달라 보이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잘 나는 구역이라서 301호, 201호 두 채를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301호를 사서 단기 매도를 하고 났는데 또 201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제가 팔았던 301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셔시까지 수리되어 있는 집으로 가격은 더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빌라는 시세가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구역이면 단기 매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이 사셨는데 갭 500만 원에 추진하고 있는 구역을 샀어요.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 여기는 이제 8,700만 원인데 전세가 8,200만 원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등기 비용까지 해서 총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집이거든요. 단점이 5층인데 5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를 상쇄시키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보유는 하고 계시지만 단기 매매도 금방 가능한 집이고요. 아까 하우스머치가 추정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매매가를 보시면 8,700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정 시세는 1억 3,100만 원이라서 무려 얼마죠? 뭐 4천 얼마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싸게 사셨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이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빌라를 소액으로 사신 사례들이 있거든요. 찰리님은 모아타운 선정지의 소액 갭으로 아직 이제 수리는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전세를 놓으면 갭이 이제 천 몇백만 원 들어가고 월세도 놓아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매매가가 7천만 원으로 사셔서 수리비를 500만 원 정도 들이셨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수리를 하셨고요. 이렇게 찰리님이 후기도 써주셨고, 찰리님은 빌라를 이제 처음 사보셨거든요. 그런데 공부하시고 이렇게 잘 사셨고요. 또, 재환님도 재개발 예정지의 소액 갭으로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두 채를 사셨어요. 인생 첫 빌라를, 재환님도 이렇게 빌라를 사셔서 너무 좋아하시고, 1억 3천 매매가에 전세가 1억 2,700만 원 낀 갭 투자로 300만 원짜리 하셨고, 또 1억 1천 매매가에 전세가가 1억 하는 신월동에 빌라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잘 사셨고요. 또 포항에 계신 은영님이 이렇게 첫 빌라를 정말 사셨거든요. 은영님은 이제 포항에 계신데 집을 찾으셔서 동영상 먼저 보시고 가계약금 100만 원 먼저 입금하고 날짜를 잡고 서울을 가셨어요. 집을 실제로 보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었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고,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1차적인 확인을 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소장님께 소통을 받고 진행을 했어요. 저랑 이렇게 엄청 서로 왔다 갔다 피드백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은영님은 포항에 계신데 진짜 빌라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셨다고 해요. 이렇게 매매가가 8,700만 원에 사셔서 전세를 이제 1억 200만 원에 받으시고 그 샤시 포함 전체 울수리를 1,200만 원 들어가서 투자금은 사실 제로인 또는 지금 실투자금이 오히려 120만 원 정도 남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포항에 사신 은영님도 투자를 하셨고 또 저희가 7월 달에 강동구 둔촌동에 임장을 갔거든요. 둔촌동 임장을 갔을 때 둔촌동 모아타운 구역을 사신 대표님이 계세요. 저희가 7월에 임장을 갔을 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진구 중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동의율이 70%였는데 현재 동의율이 79%로 올라와서 이 대표님은 이제 8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잔금을 3달 시간을 받으셔가지고 얼마 전에 잔금을 하셨거든요. 근데 같은 빌라, 같은 평수로 실거래가는 3천만 원이 올랐고 구역 내 시세 호가는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 오른 상태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이 하면 정말 거의 큰 산은 다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합 설립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 조합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 급등했고 매물 자체가 다 사라진 상태예요. 조합 설립을 하고 나면 또 시세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빌라 투자를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빌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봐야 되는데요. 이 바로 옆에 둔촌 파크포레온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사전 점검 중이었나 이런 상태였거든요. 둔촌동 모아 추진위에서 추정하기를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70%로 적용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로 측정을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둔촌동은 70%로 측정을 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현재 여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둔촌동 모아타운 구역의 일반 분양가를 4,500만 원에 측정을 하고 비례율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 대표님이 산 빌라는 3억 원의 권리가액을 받았다면 추가 분담금 7억에서 8억 정도 더 내고 10억짜리 11억, 10억 정도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시는데, 향후에 이 가치는 둔촌파크 포레온의 85%만 잡는다 해도 20억 원이거든요. 입주 시에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10억 원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것은 예상을 해야 되고요. 예정보다 기간이 길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이면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저희가 임장 가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다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둔촌동에 있는 강동구 임장을 갔을 때 이렇게 표시한 구역들을 다녀왔어요. 모아타운 구역도 가보고, 역세권 시프트 하고 있는 곳도 가보고,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가기 전에, 임장을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손품을 많이 팔거든요. 손품을 팔고 전체적인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가면 임장 가서도 이해도가 높고 다녀온 후에도 다시 복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꼭 만들어서 보면 좋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 세팅도 너무 좋거든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원래 전월세 전환율은 최소 6에서 7%인데 지금 현재 이 서울시장은 10%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1,000만 원을 돌려주면 세입자한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대출 이자도 지금 그 정도 안 하는데 10%는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빌라로 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월세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월세 세팅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매매가 1억 5천짜리 빌라를 사면서 대출을 8,800 받았어요. 금리 4.5%에. 그리고 보증금을 5,500에 세입자를 맞췄어요. 월 40만 원 받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실제 들어간 투자금을 뭐 이것저것 경비해도 1,000만 원 내외에서 투자금이 들어갔고 이 월세 40을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월세 40 받아서 이자 내면 되는데 이 월세 수익은 필요가 없고 저는 차익형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금을 줄여서 투자를 해놓고 2년 지나서 차익형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세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월세가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서 2년치 연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2년치 연납을 받았거든요. 이 빌라는 이제 1억 5천에 제가 사가지고 감정가도 한 1억 5천 나왔거든요. 이 빌라 8,8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보험사 대출로 가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보험사에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빌라는 또 심지어 위반 빌라예요. 위반 빌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샤시 수리비 1,200만 원이면 여기가 그 평수로 전용 면적으로 치면 한 12평 정도예요. 빌라는 샤시 수리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은영님은 조금 더 욕심 내가지고 샤시까지 다 하신 거예요. 12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12평, 13평.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이거는 사실 지금 일부이고 지금 제가 팔지 않은 빌라들의 수익 실현하지 않은 빌라들의 수익이 더 좋기도 하고 여기 아직 정리를 다 하지 않은 빌라이거든요. 다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서울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지만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 더 많을 것 같은데 나도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살고 싶고 살진 않더라도 갖고 싶은 게 서울이잖아요. 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서울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은 아무래도 저는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성장을 한다고 봐요. 이 지역에 개발을 계속하고 좋은 거를 계속 가지고 오고 돈을 계속 쏟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가치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빌라 중에 비개발지 지역에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던 빌라도 이제 주변으로 재개발을 계속 하니까 우리 빌라도 뭔가 하자 하고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진 빌라는 그냥 역세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재개발 추진을 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주변으로 재개발을 계속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우리 구역도 하자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 구역을 보면 역세권 시프트, 신속 동원, 모아타운 모두 가능한 만능 지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서울에 이렇게 재개발 욕구가 많고 주변에서 하니까 우리 구역도 하자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강북구 미아동인데 어, 저희가 임장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미아동 자이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천지 개벽을 했고요. 빌라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 계획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동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천지 개벽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찾아서 매물을 찾으면 매물이 다른 구역보다 많고 빌라를 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결국은 본인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에 거품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즉 프리미엄이 1도 안 붙은 상태여야 되고요. 아무리 되는 지역이라 보여도 일단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쉽게 저는 가지 않고 또 돈도 그렇게 투자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미 완성된 곳을 건드리기보다 현재 낡고 열악하지만 천지 개벽할 수 있는 곳을 건드리고 가격이 거품이 없는 곳, 가격이 거품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체크하고 앞으로 서울 빌라는요, 재개발 이주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빼고, 저는 재건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재건축은 또 투자금도 훨씬 많이 들어요. 재개발 구역만 보더라도 지금 400군데 이상이거든요. 재개발 이주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이 멸실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면 주민의 임대료도 상승해요. 그러면 지금 이 눌려있던 빌라 가격들도 매매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재개발 선정된 곳들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정되지 못한 곳은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또 재신청할 거예요. 재신청해서 또 이제 우리 또 하자, 또 하자, 이렇게 재개발 계속 뭔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정된 곳 인근의 지역들도 아까 제가 가진 미아동의 빌라처럼 인근의 지역들도 주민 동의서 또 걷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권리 선정일이 정해지는데 이 권리 선정일 이후로는 신축 빌라를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기존 빌라가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서울 빌라를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은 저는 이제 조언 드리고 싶으면 지금은 서울의 정비구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개발지보다 재개발이 하고 있는 곳이나 선정된 곳이나 그런 곳을 포인트로 뽑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 기반으로 공부해서 개발이 잘 될 곳을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거품이 끼지 않은 매물을 매수해야 되고요. 지역을 선정한 후에 거점에 그 지역의 중심지의 시세와 입지 분석을 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분석해서 적정가를 추정하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 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새 아파트가 될 만한 물건은 새 아파트가 될 만한 물건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중구면 중구, 강서구면 강서구 들어가면 어디 구역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 모바일 지도가 내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모바일 지도는 현재 이 사이트는 공무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모바일 지도에 모든 재개발 구역들을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모바일 지도가 구축이 되면 투자하기가 더 쉬워지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지도가 나온 배경을 보면 서울 내에서 구역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서울시로 문의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도 줄이고자 이런 서비스를 런칭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면 일단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지도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가 될 만한 물건들은 노후도가 높고, 아까 빨간색이 짙을수록 노후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노후도가 높고, 단지형 주택, 연립형 빌라가 많은 지역이 선정이 잘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 자체에서 밀어주는 구역들이 있어요. 보면 강북구, 강서구, 뭐 중랑구 이런데 지 자체에서 재개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동네들도 있거든요. 그런 구역들, 또 추진위 의지와 주민들의 동의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요. 서울시가 지금 너무 늙어가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노후주택이 높아지면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빌라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재개발 구역을 정하고 필터를 설정해서 매매가를 확인하고 이런 가격적인 분석을 하고 임장이 필요하면 임장을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손품을 많이 활용하고 그냥 임장을 좀 많이 축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은 빌라를 보면 이렇게 저렴한 빌라들이 있어요.
여기 8,500만 원 매매가인데 전세를 8,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집이라서 수리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고 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약 투자금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빌라를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여기가 하우스머치 시세는 1억 1,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제 단기 매매가 가능한 빌라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1억 3,500만 원인데 가격이 조금 더 깎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억 3,500만 원에 전세가 지금 1억 2,600만 원 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것저것 하면 1,000만 원 내외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도 이건 주임사 매물인데 요즘에 좀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 임사 매물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보면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은 게 장점이거든요. 대지 지분이 무려 9.6평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매물 카페랑 재개발 매물 단톡방에서 분위기 파악도 하고 구역 확인도 하고 아직 선정되지 않은 추진지들의 정보를 얻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초기 재개발 구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재 시세 분위기와 매물 증감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를 살 때 체크해야 될 도움되는 필수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주 보는 사이트들이 디스코, 뭐 하우스머치,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사이트를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이 아실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아실에 들어가면 서울시 재개발 구역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우스머치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는데 추정 시세를 알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내가 살려는 빌라의 추정 시세를 알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실거래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가면 새로 지하철이 뚫리는 곳이 어딘지, 교통이 좋아지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더 좋아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 분석에 3단계가 있는데요. 투자를 할 때 분석 3단계. 첫 번째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동네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개발 예정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좋아질 동네들은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업 구역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구역의 입지는 서울 내에서 어느 수준이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어떻고 추진 능력과 지자체에서 끌어가는 의지가 어떻게 있는지 지자체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내가 가진 이제 그 빌라에, 세 번째로 빌라 자체의 가격이 적당한지,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 예측해 보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예측하고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은 사업구역 분석 안에 들어가는 기초 사업성 자료를 알 수 있는데요.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호수밀도 요건 등을 부동산 플래닛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빌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사건이 워낙 많았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빌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에 속아서 지금 어쩌면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이제 좋으니까 저희 가족들도 엄마도 사게 하고 뭐 오빠도 사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빌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머리에 박혀 있다면 그런 걸 좀 빼버리시고 좀 이런 기회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장을 좀 최근에 들어서 조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임장도 가고 스터디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배워보시면 어렵지 않았다고 하고, 임장도 같이 가서 많이 배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소액으로 요즘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 빌라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유튜브는 지금 안 틀려서 넘어가고, 네. 어, 스터디 안내 먼저 하고 제가
그 질문들 받을게요.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서울 빌라 투자 과정 5주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1주차에서 전체적인 빌라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 2주차 수익 나는 물건 분석, 실전 매물 찾기 분석, 기초 사업성 분석 어떻게 하는지, 법인이나 매매 사업자 활용하는 거, 대출 활용하는 거, 인테리어, 뭐 계약서, 임대차 계약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3주차에 가계약서, 계약서, 임장 사전 브리핑, 서울시 향후 방향성, 금액별 투자 가능 구역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뭐 제가 가진 거 수익률 계산 엑셀, 사업성 분석 엑셀 그런 것도 드리고 우리 앞전에 임장 갔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중구 이렇게 임장 간 자료들도 다 드리고 또 서울시 초기 재개발 리스트를 제가 후기 선물로 드리는데 그거는 모아타운 리스트만 드리는데 서울시 초기 재개발 리스트들도 제가 다 드리고 뭐 인테리어 업체, 대출 상담사, 뭐 세무사님, 부동산 등 필요한 정보를 스터디 하시면서 모두 다 얻을 수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랑 같이 스터디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과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룹 코칭이 우리가 다 같이, 그룹 코칭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올인원 1대1 B 과정은 제가 1대1로 계약할 때까지 이제 평생 코칭을 해드리는 거고, C 과정은 뭐냐 하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일부 수강생분들 중에서 자금적 여유가 있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매수는 바로 하고 싶은데 본업 때문에 직접 매물을 찾거나 공부할 여유가 없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소액투자 매물 리스트를 직접 선별해서 정리해드리고 그 해당 매물에 대한 관점을 같이 설명해드리는 부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서울시 내에 소액 매물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매물들을 4주 기간 동안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투자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 관점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스터디 기간 동안 매수를 못 하시더라도 이 스터디 기간이 끝나고도 매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룹 강의를 많이 하시고 요 내용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도 좀 남겨주세요. 초기 재개발 리스트 카페에도 초기 재개발 리스트 우리 카페에 있는 건 지금 모아타운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기수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 위에 거 있나요? 다주택자도 네, 가능하세요. 다주택자도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빌라 투자하시면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샤시 수리, 네, 그거는 이제 12평에서 13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수강생들 자료만 올려놓는 그 카페거든요. 그 카페에서 뭔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 카페가 아니고, 그냥 여기 수강생들 자료만 올려놓는 카페예요. 뭔가 그런 건 아니고. 실투자금이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매물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1,000만 원 내외 매물들도 있고 이번에 사신 분들 300만 원, 1,000만 원 또는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투자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제 1,000만 원은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공유 오피스는 이제 제가 지금 대구에 공유 오피스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빌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상가를 임대차 해가지고 거기에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공유 오피스 창업이 준비되면,
저희가 5주차에 오프라인 스터디도 한 번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거기 동대구역 사무실에서 할 건데, 그때도 스터디 하면서 제가 저희 이번에 기술 들으시는 분들은 공유 오피스, 제가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내용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5주차, 5주차이나 아니면 또 더 지나서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다 완성이 되면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룹 스터디 들으시면 좀 많이 아시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 또 서울 임장도 4주차에 가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대부분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칭 다 받고 이제 통합방이 있거든요. 저희 그 빌라 이제 기수분들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그 방에서도 질문하시면 되고, 저한테 이제 따로 물어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제 끝나면 사실 물어보는 분들 많이는 없는데, 물어보시면 돼. 더 질문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작이냐 하면 이제 12월 3일 화요일이거든요. 오전에 11시인데 이제 오전 시간에 혹시 직장 다니시고 계시면 제가 녹화본을 바로 끝나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녹화본 들으시고 우리 그 단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 기수 네, 임장 일정은 지금 12월 21일이랑 28일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연말이고 이래서 혹시 뭐, 만약에 이제 의견을 여쭤보고, 네, 잡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임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기수에 못 오셨다. 그러면 다음에 1월 달에 임장 또 참여하시면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다음에 또 임장 참여하셔도 된다. 매매 사업자랑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빌라를 만약에 매매 사업자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아니요. 그냥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또 단기 매매를 생각하면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하시면 되세요. 네. 법인을 꼭 안 내셔도, 이제 수강생들은 최근에, 300만 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뭐 1000만 원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 투자하고 120만 원 남으신 분들도 계세요. 1000만 원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선생님, 오늘 수강생분들 중에 성과 나셨던 찰리님이 오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찰리님은 이제 최근에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끝내고 이제 임대차 맞추려고 막 우리 대출도 알아보고 또 전세를 어떻게 놓을지 이런 거 막 지금 하고 계신데 혹시 찰리님 오셨어요? 네. 찰리님. 찰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예, 잘 들립니다. 아, 또 네. 찰리님은 이제 에어비앤비도 운영 잘 하시고 계신 분이고, 네, 그런데 이제 빌라는 처음 해보셨어요. 네. 찰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따라만 와 주시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서울에 토박이로 쭉 살았는데, 항상 말씀 주신 대로 빌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살았었는데, 저도 선생님이 오늘 강의해 주신 것처럼 이 소개 강의를 듣고서 되게 흥미가 생기고 또 선생님께서 또 진정성이 느껴져서 이제 저도 사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준비된 내용 플러스 그리고 그 수강생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주차마다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꼭 뭐 투자를 성공을 못 하시더라도 수업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서울에
투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선생님하고 계속 관계를 잘 맺으면서 잘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가 조금, 뭐지? 좀 아무것도 여기 기본 수업 듣고도 바로 임장 등 하시고도, 네, 가능해요. 수업 듣고 가능하시고. 그리고 매매 기간은 사실 이 빌라를 사셔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사신 분들 물어보면 생각보다 사가지고 단기 매매 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 없으시고, 중장투로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좌우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가 사실 호가 뭐 이런 동네 시세가 한 2억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절대 안 파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또 최근에 뭐 3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신 재환님 같은 경우에도 단기 매매 하셔도 된다고 단기 매매 좀 하시라 했는데 안 판다고, 이렇게 중장투로 이제 조금 더 미래를 보고 가져간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 단기 매매 시장은 아니고 저렴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서 조금 더 두는 게 좋은 방법이고, 대출 이자가 높을 거라. 대출 이자가 뭐 아무리 이제 보험사로 가도 5%가 넘진 않거든요. 4점 뭐 후반대 이 정도라서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 대출 받아서 월세 해도 되고, 대부분 이제 대부분 빌라는 전세를 많이 주거든요. 음. 월세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찰리님 음. 빌라 사신 거 사진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네. 아까 나왔던 거라서 더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네, 찰리님 집은 이제 총 인테리어비를 한 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런 집이에요. 이제 사진을 좀 이때는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이 찍어주셨는 사진인데, 이제 사진을 더 찍어서 예쁘게 올리는 작업이 좀 중요하거든요, 빌라는. 되게 궁금했던 게, 제가 자꾸 질문을 하네요. 여기 장판이랑 벽지랑 또 어디를 하신 걸까요? 싱크대 하신 건가요? 네, 싱크대랑 화장실이랑 다 한 거예요. 이번에 찰리님이 또 인테리어 업체 구하신 데가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저희 이제 스터디원들한테 다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의 은영님도 지금 여기 수리를 찰리님이 소개해 주신 곳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네트워킹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받아가지고. 은영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매가 8,700만 원에 사셔가지고 이제 수리비 넣고, 이제 투자금은 이제 빵원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고, 은영님은 정말 포항에 계셔가지고, 지금 전세 낀 빌라를 사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 전세 낀 빌라를 사면 시세 네, 전세 낀 빌라를 사면 그렇죠.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하던가 이렇게 전략을 짜봐야 되고, 빌라 매매에서 거주하는 분도 있나요? 빌라는 대부분 이제 임대 시장이 크기 때문에 빌라를 이 매매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단기 매매로 할 경우 지금은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고 이러면 매매가 돼요. 단기 매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 매매가 지금 거래량이 빌라가 엄청 커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한 시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그렇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세대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뭐 경매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 경매는 안 했고 금매로 다 이렇게 샀거든요. 음. 경매도 이제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경매를 하실 줄 안다면 하나의 무기로 더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사실 10년 전에 경매를 배워 다 까먹었어요. 지금 금매로만 이렇게 제가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신 분들 다 금매로 사신 거예요. 경매로 최근에 낙찰 받으신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네이버에서 그냥 금매로 사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여기도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타이밍을 지금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매물 리스트를 엄청 정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이 임박된 구역들이 있어요. 내년 되면 조합 설립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런 구역들만 찾아서 이제 좀 거기에 매물들을 좀 집중하면 네, 좋은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빌라 이거를 처음 접해 보시더라도 한 번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취득세는 내야죠.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이면 1.1%, 1.1%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강의를 이제 뭐 5기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들으시고도 또 어렵다 하면 다음 통합방에 제가 참여하시라고 줌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동의율은 지금 신속 통합은 75%, 모아타운은 80%예요. 근데 지금 75%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아타운은 80%. 지금 지금 모아타운이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 그 2년 정도, 2,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 지금 단계에 온 구역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신청 기간은 이제 내일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시면 제가, 주말쯤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후기 선물 마감도 내일까지죠? 아, 네네. 후기는 이제 디노랩쌤님 방이랑 여성의 대표님 방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 온라인 강의, 줌 강의로 그냥 더 하고, 충전해야지. 응, 네, 온라인 충전 강의고, 컴퓨터, 그리고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임장이 한 번 있고요. 5주차는 오프라인 스터디, 동대구역에서 오프라인 스터디 하거든요. 오프라인 스터디는 이제 참석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세요. 혼자 뭔가 더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 동대구역에 모여서 사실 서울에서 대구로 많이 오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수라서 더 오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조금 올라오는 동안 제가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아까 이제 실행인당님 강의를 들으면서 화들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송파거든요. 아, 근데 송파구. 송파랑 지금 둔촌이 지금 송파랑 둔촌이 이렇게 있는데 둔촌 중에서도 둔촌 주공이나 그쪽 주변이랑 또 그 사이가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모아타운 때문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강동구에 그란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분양을 대거 심하게 해서 어떤가 궁금해서 갔다 왔거든, 남편이랑. 근데 16억인데 실제로 갔을 때는 10 몇 평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20 몇 평이라고 하고서 16억이라고 얘기하니 이걸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어머, 웬일이야. 너네 왜 이렇게 분양가 책정했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따라가는 거예요. 파크 포레온이 둔촌 파크 포레온이 저희를 리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맞아요. 많은 그 수많은 다 빌라거든요. 모아타운이. 그럼 걔네 얼마나 뜨겠어요. 걔네가 주변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가 또 옴으로 인해서 또 풍선 효과, 풍선 효과. 그럼 그 옆에 있는 송파랑 둔촌주공 사이가 또 풍선 효과로 다 메꿔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박이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마곡이 작년까지였다면 지금은 둔촌 모아타운이다. 이거 전 진짜 요번에 이 강의 듣고서 오늘 저 지금 임플란트 한다고 발치 2개 했거든요. 오늘 예건님이 알고 계세요. 저 컨설팅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야, 여기서 진짜 피가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입 터질 정도로 놀랐다면 이건 무조건인 거예요.
모아타운 진짜 들어가기도 힘들고, 왜냐면 정보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왜? 좋은 거 있으면 안 나누거든요. 사람들은 나만 가져야지 하고 자기 혼자 다 할 텐데, 이분은 지금 알려주겠다고 대구에서 맨날 올라오잖아요. 전 아니, 이게, 그것부터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빌라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 알 수가 없고, 또, 진짜 다 사셔도 네, 빌라가 많아요. 그리고, 대출이나 네, 세무사님, 네, 소개시켜 드려요. 그리고 초보라 하더라도 일단 초보든 뭐든 들어야지 되니까 공부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네, 초보분들이 많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자료를 많이 업데이트 하거든요. 더 많이. 지금 진짜 질문도 올라오는 사이에 제가 또 막간 이야기 좀 입이 터졌네요, 지금. 지금 피 안에서. 그 뭐냐면 그 둔촌 모아타운 지금 너무 핫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아까 찰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사람들은 빌라를 안 쳐다봐요. 진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너무 딥러닝이 되어버렸어. 부모님이 절대 빌라 사지 마. 이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2, 30년 동안 그 생각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돈이 되는데, 그리고 수중에 저희가 몇 억씩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몇 억씩 갖고서는 뭐 들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지금 여기 주변에 있잖아요. 둔촌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거기 주변이 지금 다 리모델링 재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안에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올림픽 승대장이라고 올림픽 회밀이 올림픽 선수촌 걔네 있잖아요. 지금 음, 걔네가 3만 세자가 넘잖아요. 한 그 단지당. 걔네가 음, 지금 다 나올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가요? 살짝 있을 곳이 필요해요. 임대. 그럼 어디야? 빌라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으면 월세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인기가 많으니까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맞다. 예, 그 말씀 음.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제 빌라도 진짜 서울 빌라 신축하는 데가 없잖아요. 없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멸실 될 곳도 또 많아가지고, 맞아. 부동산 가격마다. 멸실될 곳들도 많아서 진짜 소멸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래서 서민 주거지가 계속 사라진다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모아타운 선정지들은 또 싸게는 절대 안 팔잖아요. 이제 오르면 그러면 또 자꾸 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렴한 빌라들이 자꾸 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서울 이 빌라 시장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링크 여기 신청 폼 안에 있거든요. 카드도 가격 똑같이 해놔서 카드 하실 분들은 카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5주 정도 해,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디노랩쌤님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여성의 대표님이나? 예, 예, 저 또 이제 말씀, 또 입이 터져가지고, 예, 예. 아, 대구 분이시냐고 네, 하시는데요. 저는 대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공유 오피스 동대구역에 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사무실에 계속 있을 예정이라서, 신통은 실거주 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거나 그렇게 해야 돼서, 아니면 저같이 지방에 있는 애들은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 사실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신통은 경매로 낙찰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실거주 하시던지. 그래서 전 대구에 있어서 이제 동대구역 사무실에 이제 거기로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기차 내리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 대구 분이신가 봐요, 희성님 또. 예, 또 저는, 하나 말씀을 조금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이제 실거래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분당이 또 지금 재건축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 바로 옆에 서울 쪽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또 어디로 오겠어요? 파크 포레온 쪽으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변에 또 시세가 20평도 안 돼 보이는 것들이 막 16억 막 이러니까 이제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올 사람들이. 됐다 됐어 하고서 그럴 바에는 내가 빌라를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실수요자가 되게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들이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 분들이 부동산 굉장히 임장 많이 다니시던 분들이 둔촌 거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잘 안 친한 둔촌인데 왜지? 하고 생각했을 때는 둔촌 뭐 주공이나 뭐 그쪽 주변 뭐 많이 올랐던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낀 아이들 있잖아요. 성수동이랑 연결되는 그 길 있잖아요. 그 다리 건너기 직전까지. 거기가 도로변 주변으로 지금 다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 아시죠? 도로변 주변으로 다 뭔가가 생기고 있고, 건물이 올리고 있고, 상가, 예, 다 높은 층들은 다 도로 쪽으로 다 바뀌어 있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옛날 왜 성수동 흑해지기 직전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지금 보이더라고요. 약간 간판 없는데 있어 보이고 힙해 보이는 그런 맛집들이 은근히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을 이미, 다 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또 와서 뭔가를 벌리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게를 되게 많이 챙기고 있어, 지금. 그러면 젊은이들이 모이겠죠. 그럼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다? 빌라 거기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야? 차리님처럼 에어비앤비도 하고, 임대 사업도 하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가장 적은 내 투자금을 넣는 거죠. 인테리어 저도 여기 이 집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거든요. 언제 팔지 모르니까 저스틴 케이스로. 근데 와, 저 3천 들었어요. 바보 아닌가요? 찰리님 500만 원에 했는데 저 같은 경우 너무 노후화된 리모델링을 조합원 80% 이상 동의를 구해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샤시가 너무 노화돼서 다 샤시를 바꾸다 보니 샤시 값만 거의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아예 지금 저점일 때 들어가셔가지고 예, 중장기적으로 안 판다고 하는 얘기가 저는 뭔지 너무 감이 팍팍 와요. 왜? 거기는 꾸준하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게 주변이 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내가 안 팔아도 조합원 되죠? 조합원이었다가 재건축 들어가죠? 재건축 들어갔는데 아파트 올라가죠? 야, 대박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타 3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빌라 조금 한 채라도 조금씩 등기 치다 보면, 네, 이거 아파트 등기 치는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빌라 이렇게 한번 서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면 주변이 좀 보이잖아요. 아파트 시세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빌라가 아파트로 이제 바뀌어서 등기 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파트가 보여서 아파트 등기 칠 수도 있고,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고수가 자기 입으로 나 고수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실행인당님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어 전문가 이런 느낌을 떠나서 그냥 가장 실질적인 멘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수업 잘하는 거, 강의 잘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내서 내가 돈 벌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경매 파트는 유국장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여기 파트는 실행인당님 계시거든요. 저는 이 두 분 이외의 부동산 선생님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정도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라 공부해 보시면 네, 도움은 다 되실 것 같아요. 강의료 정도는 아깝지 않게 다 뽑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 들을 때 DM이 안 되면 녹화본으로, 네, 실시간으로 강의 들을 때 안 되면 녹화본으로 바로 들으시면 되세요. 실시간. 내일까지만 받는다고 하시네요. 신청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궁금하신 점이 신청품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청서 한번 쓰시면서 말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1박 2일로 서울 가거든요. 이번에 또 임장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중구 가거든요. 근데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처분 인가하고 한 5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프리미엄이 5억 정도 붙었지만 그래도 산다. 왜 사냐? 그게 이제 옆에 아파트 시세보다는 싸거든요. 프리미엄 5억 붙이더라도. 그래서 사고 있고 또 지금 신당동 또 새로 추진하는 구역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신당역에 이제 빌라를 예전에 1년 반 전에 샀다가 단기로 팔았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고 팔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제 검색해 보니까 1억이나 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데는 팔면 안 돼. 신당역 좋잖아요, 솔직히. 신당이 중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때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거 1,000만 원 안 빼고 넣어놨더라면, 지금은 이제 뭐, 진짜 3억 밑으로 빌라씩 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좀 상급지들은 사면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진짜 신당역 이런 데 에어비앤비 너무 좋은 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뭐 신당역 주변에 진짜 개발 뭐 많이 하더라고요. 떡볶이집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거기도 가깝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고 또 찰리님 또 이번 주에 중구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일요일 날, 만약에 이번에 신청하셔서 일요일 날 오시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일요일 날 오셔도 되거든요. 신당역으로 12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신다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강료는 이제 우리 신청폼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룹 강의가 39만 원이에요. 5주 임장 포함해서. 선생님 같이 한번 유로폼 한번 공유해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네네. 신청폼. 예, 감사합니다. 아니면 요거 PPT. 그거. 네. 이번에 가정을 3개 만들었거든요. 이 가정을 만든 건 이제 올인원 가정은 또 올인원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지금 대부분 그룹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5주 과정 듣고 녹화본 드리고 이제 통합방은 이제 평생 가는 방이거든요. 그냥 언제까지 기한 그런 거는 아직 지금 딱 정하진 않아가지고 그렇고 올인원 B 가정이 있고 C 가정이 있는데 올인원 B 가정은 1대1로 제가 계약할 때까지 이번 기수 내에서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약하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C 가정은 이제 이 공부를 하셔도 이제 돈은 있으신데 매물을 바로 매수하고 싶으신데 그런 이제 직장이나 그런 바쁜 것 때문에 직접 매물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매물 리스트를 조금 공유해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를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부분 그룹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회차 말고 다음 회차. 만약에 이번에 신청하셔서 다 못 들으시면 다음 기수가 아직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들으실 수 있게 열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수강 하시겠다 하면 그때도 초대해 드릴 거라서, 네, 이제 재복습 하시겠다 하면, 네, 초대해 드릴 거라서, 네네. 이건 참, 참여 가능하니까 혹시 이번에 들으시고 또 복습이 필요하신 분, 사실 신청하시고 또 안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들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임장만 딱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바쁘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 많으세요. 바쁘신 분들도. 바쁘신 분들도 많고.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 그리고 꽝에서 이제 매물 추천 리스트는 없고, 요거 배워서 매물 찾으시면 되세요. 매물은 이제 배우셔서 매물 직접 찾으시면 되거든요. 찰리님이나 다 매물 찾으셨어요. 하고, 네, 그래도 돼요. 이번 방에 초대해드리고, 뭐, 시끄러우시면 나가셔도 되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공유 오피스 창업이 완성되면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스터디원들 분들한테는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공유 오피스도 소액으로 이제 창업할 수 있다. 공유 오피스는 이제 저는 동대구역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가 한 60평 정도 돼요. 톡방은 이제 거기 우리 기수방은 그냥 뭐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거 기수가 끝나면 별로 질문은 안 하세요, 사실. 진짜 뭐 질문하시는 분들은 개인톡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소액은 이제 인테리어비, 공유 오피스 하면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은 없고 이제 월세 내야 되고요. 인테리어비가 최소 그래도 이제 60평이니까 좀 그 안에 뭐 집기하고 인테리어 하려면 그 정도 돈은 다 넣어야 되거든요. 네, 평당 100은 넘죠. 그래서 저도 아직 거기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 업체를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매물 찾아서요. 네, 매물 이제 직접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그 엑셀 시트 작성해서 이제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그 작성해 주시면 제가 매물 보고 알려드려요. 이제 거기 의견을 드려요. 의견을. 투자금이요? 소액 빌라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신청하시고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중구 임장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다고 하면 초대해 드릴게요. 일요일 날 12시에 신당역이요. 추워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별로 서울 더 많이 춥죠? 오늘 그래서 날씨 걱정. 되게, 네. 그냥 네네네네. 그렇더라고요. 아, 네네네. 찰리님 잘 가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찰리님은 쿠팡에 일하시고 뭐 에어비앤비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찰리님도 7천만 원에 사실 매수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구역에 계속 맨날 보고 있는데 그 구역 제일 저렴한 매물이 1억 3천 정도거든요. 7천만 원에 매수했으니까 괜찮죠, 그래도. 네, 저는 22년도 한 5월부터 이제 사가지고 26채 샀거든요. 사실 찰리님은 이게 청약을 하실까 뭐 이렇게 약간 고민하시다가 이제 그냥 이번에 사시고 또 빌라 더 사시기로 그렇게 전략을 짜셔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이제 살 때
네, 전략을 이제 단기 매도로 할지, 어떻게 입주권까지 갈지, 네, 물어보시면 네, 알려드리죠. 빌라 공부하다 다음 상가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상가까지는 안 갔는데, 일단 그 서울 빌라는 진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또, 이때가 이렇게 기회였구나. 이번에 둔촌동 모아타운 이번에 전시세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다른 지역, 서울만 해야, 빌라는 이제 서울만 하면 되고, 왜 서울만 해야 되냐면, 서울은 아파트가 20억 20억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이나 부천이나, 뭐 아무리 지방 어디 가도 이제 10억 오르기는, 10억, 새 아파트 짓는다 해도 10억 이상 가기는 어렵잖아요. 인천도 10억 넘는 아파트 있나요? 그 송도 이런 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만 봐도 그리고 서울만 봐도 구역이 너무 많고 오히려 인천이랑 부천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서울이 더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인천이나 이런 데 빌라 저렴한 것들 많긴 한데 어 인천 이런 데보다는 이제 서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천은 사실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인천도 저렴한 빌라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인천은 재개발을 한다 해도 그 빌라들이 이제 재개발이 되어도 사실 그 지금 재개발해서 오히려 더 일반 분양보다 더 손해보기도 하거든요. 잘못 사면. 그 구역의 시세 가치가 없으면. 임장 가기 전에 이렇게 임장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PPT랑 그런 거 공유해드리거든요. 응. 인천도 엄청 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 빌라 팔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 서울도 이렇게 싼데 이거 팔고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물어보면 인천이나 부천 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도 정말 싼데. 논산이요? 집이 논산이라고요? 진아님? 논산? 논산이 어디요? 군산이 논산이에요? 군산에 사시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군산에 우리 스터디 일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빌라 세 채 샀어요. 군산에 사시는 분 계신데 이번에 빌라를 세 채나 샀어요. 네, 단톡방은 유지돼요. 유지돼도 별로 기수가 끝나고 나면 질문은 특별히 안 하시던데 유지는 되고 있어요. 세채 사신 분이요? 네, 다주택자예요, 다주택. 네, 1대1톡 주세요. 1대1톡도 준다고 해놓고 거의 사실 별로 주시는 분들도 없더라고. 다주택, 예. 세채 사신 분은 법인 또 계신 분이에요. 법인 또 계시고, 매매 사업자도 하시고, 뭐 에어비앤비도 하시고, 그분 또 다양하게 하시는 분. 그분도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집 사실 때 예, 임대사업자 해도 되긴 한데 임대사업자 혜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를 낼지 말지 고민해보고 이제 내면 되거든요. 이제 그 셋째 사신 분이 첫 번째 빌라 사셨던 게 8,500만 원 주고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모았던 선정지라서 단기 매매 하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냥 더 가져가신다 하시더라고요. 단기 매매보다 더 가져가시겠다 해가지고. 생각보다 빌라 사고 나면 단기 매매보다 중장투로 두겠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빌라 찾으셔서 저한테 물어보면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관점, 네네. 가격이, 이게 싸다 안 싸다 판단 그런 거는 수업 시간 때 알려드리고 전략 같은 거, 네, 제 의견을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한두 번만 사보면 이제 안 묻고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후기 선물은 이제 내일 저녁에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 내일이구나. 내일 벌써 토요일이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서울 가거든요. 오, 후기 이메일 작성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네, 강의 끝났고 네.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고, 이후의 미래까지 다 보여주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업은 그냥 오다. 오! 이런 느낌이다. 자, 1 뭐냐? 임대사업자 가는, 두 번째 공유 오피스 가는, 세 번째 에어비앤비 가는, 네 번째 분양권 또는 조합원까지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시세 차익 볼 거면 매도해도 되고, 중장기 가져가도 되고, 단타 쳐도 되고, 이보다 자유롭고 좋은데 내가 가진 굉장히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존하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여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매는, 어, 지방이 훨씬 더 싸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금매가 대부분이잖아요. 경매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은 끝났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높은 아파트만 보고 있었는데, 웬일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노다지로 있었는데, 우린 그걸 못 봤구나. 이 인사이트 자체를 터주는 그런 수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오다. 예, 요렇게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홍보하셨던 우리 어, 마인드 내비게이터 마음길 아카데미의 여성의 대표님도 지금 열심히 이 수업을 함께 저와 홍보도 하고 많이 쳐다보고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셨거든요. 오늘 느낀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어, 저도 사실 지방에 살고 있어요. 세종시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서 사실 세종시에 내려오시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집은 끝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왜 서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내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허황되게 꿈이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 빌라를 제대로 갖고 있게 된다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것도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 이번에 들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질문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뭐 세금적이면, 그리고, 어떻게 투자의 방향이라던가 다 정해주시니까, 저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초짜인 분들도 좀 신뢰감을 갖고, 우리 실행임단님 따라서 실행만 하면 될 것 같고, 임장을 같이 다니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디노레 대표님께서도 직접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다양하게 또 지금 상황을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정말 공부 많이 됐고, 어떻게 하면 서울의 어느 지역에 나의 명의로 된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좀 부푼 꿈을 가졌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실행임단님 그 톡방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오늘 신청서만 제출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분도 예, 그 다음번에라도 계속해서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은 하덜덜 말고 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가능하겠는데 서울에 사실 신랑 친구 중에 당첨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분양 당첨이 됐는데 그 뭐 계약금이 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랬더니 포기했대. 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청약통장 날리는 거잖아 라고 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분양된다고 해서 로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 서울 빌라 투자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그런 그 뭔가 서울 집 있다고 하면 부자 같잖아요. 그럼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신청서 제출, 두 번째 결제, 세 번째 일요일 신당동에서 만나요입니다. 그래서 그 1, 2, 3번을 그냥 차례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하면 뭐가 되어 있다? 바로 여기 써 있죠. 프로 엔체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 톡방에 남겨주시고요. 질문은, 저희가 또 이제 연결을 또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선생님께 또 안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녹화를 중지할게요.